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민 주식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8월 12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팔란티어입니다. 먼저 분석하기 전에 제 와이프가 어제 랜선 집들이 영상을 처음으로 올렸는데요. 혹시라도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여기로 방문해 주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와이프를 서포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과 함께 팔란티어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를 볼 때 저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Stock Based Compensation Expense인데요. 짧게 줄여서 SBC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 SBC란 회사가 좋은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상의 개념으로 직원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팔란티어에 있어서 특히나 이 SBC가 문제가 됐던 이유는 그 비용이 크기 때문인데요. 비용이 크니까 팔란티어가 아무리 매출액을 많이 벌어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게다가 새롭게 주식이 많이 발행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팔란티어가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SBC를 비용으로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2021년 1분기의 SBC는 약 193밀리언 달러로 전체 매출액 대비 57%나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이 파란 색깔이 매출액이고요. 이 노란색이 SBC입니다. 매출액 절반 이상이 SBC라는 것은 꽤나 큰 비용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더 높았습니다. 심지어 2020년 3분기를 보시면요, SBC가 850밀리언 달러 정도로 매출액의 3배 가까운 비용이 SBC에게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SBC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이 중요한데, 2020년 3분기에 SBC 비용이 이렇게 솟구쳤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점차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SBC에 할당되는 비용은 약 100밀리언 달러 정도로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48%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팔란티어와 같이 SBC의 형태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쟁사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여기 X축은요, 지난 2분기 동안에 연도별 기준이 아닌 분기별 순차적으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축이고요. 여기 Y축은 지난 2분기 동안에 순차적으로 SBC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축입니다. 팔란티어는 여기 이렇게 아래에 속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기업들보다 일단은 분기별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빠른 편에 속하면서도 SBC 비용의 성장률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2021년 2분기에 SBC 비용 또한 적어도 지난 2021년 1분기 SBC였던 193.7밀리언 달러 아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마인더 겸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란티어는 꾸준히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상해주는 SBC 비용 때문에 원가 비용과 영업 비용이 높아지는 바람에 gross profit,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이렇게 내려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SBC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원가 비용과 그리고 영업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그로 인해서 gross profit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팔란티어는 최근 땡큐 리포트를 통해서 SBC에 관해 의미심장한 힌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먼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는 팔란티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옵션 비용이 약 이렇게 1.1빌리언 달러 남아있다고 했고요. 이러한 비용은 8.09년에 걸쳐서 실현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SBC 비용 또한 850.8밀리언 달러 정도 남아있다고 했으며 앞으로 3.30년 동안 실현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빌리언 달러를 8.9년으로 나누면요, 팔란티어가 연간 지불해야 되는 이 옵션 비용은 약 135.9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850.8밀리언 달러의 경우는 3.30년 동안 실현될 것이라고 말을 했으므로 이것 또한 3.3으로 나누면요, 팔란티어가 내야 되는 연간 SBC 비용은 257.8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135.9밀리언 달러 더하기 257.8밀리언 달러를 하면요, 앞으로 적어도 3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총 SBC 관련 비용은 393.7밀리언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분기 동안에 팔란티어가 SBC의 비용으로 지불했던 비용은 1.41빌리언 달러입니다. 393.7밀리언 달러와 비교한다면 이것은 3배 이상 적어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팔란티어의 SBC 비용을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라서 팔란티어의 펀더멘탈 또한 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팔란티어의 어닝 발표 때 주셔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SBC, Stock Based Compensation Expense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로 고객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팔란티어는 앞으로 플랫폼의 기능의 일부를 무료로 제공을 한 뒤에 그들로 하여금 구독 모델을 통해서 돈을 벌어나갈 것이라고 팔란티어는 언급한 바 있습니다. We're going to go to the industries in America especially, but also globally that are employing the most number of people and offer to emancipate, unchain, unfetter, and give them their data back for free. 팔란티의 CEO 카프 씨가 눈 위에서의 인터뷰가 아니라 이번에는 통나무집 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free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들리셨던 것처럼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팔란티어는 IBM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단 30명의 세일즈 멤버에서 2,500명의 세일즈 멤버들을 무료로 얻게 되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팔란티어가 2021년 2분기에는 고객의 성장률이 2021년 1분기 대비 약 8% 정도 성장하면서 16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분기 때는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7% 올라줬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 정도 더 성장한다면 8%인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160개의 고객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매출액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우선 팔란티어는 장기적 가이던스로 2025년까지 매출액 4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팔란티어는 2021년 전체 매출액이 2020년 대비해서 30% 이상 성장해줘야 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매출액은 이렇게 1.09빌리언 달러였으니 30% 성장한 2021년의 매출액은 적어도 1.42빌리언 달러가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30%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려면은 먼저 2021년 1분기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를 45%로 잡았는데 49%라는 성장률과 함께 이렇게 341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보여주면서 거뜬하게 실적을 돌파해 주었죠. 그리고 2021년 2분기 가이던스는 43% 매출액 성장과 함께 361밀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가이던스로 잡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43%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해주면서 매출액 가이던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팔란티어 2분기 수주 현황입니다. 팔란티어는 2021년 2분기 자체만으로 36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수주를 체결받았는데요. 36밀리언 달러의 수주액은 2021년 1분기 팔란티어가 정부로부터 받은 전체 수주액 대비해서 17%에 달하는 양입니다. 물론 이 36밀리언 달러짜리의 수주액이 전부 2021년 2분기에 실현되지는 않고 장기간의 형태로 지불이 될 것입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점은 과거부터 꾸준히 고객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과거부터 실행해왔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쌓이고 2021년 2분기에 새로운 수주액이 부분적으로 또 추가로 쌓이면서 이렇게 앞으로 또 가버먼트 그리고 커머셜 쪽에서의 매출액이 꾸준히 쌓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매출액이 이번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의 팔란티어는 코로나를 통해서 수혜를 봤는데요. NIH는 코로나19 관련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팔란티어로부터 36밀리언 달러짜리 수주를 받았고요. VA Inc.는 코로나 관련해서 6개월짜리 8밀리언 달러 수주를 팔란티어로부터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NHS 측으로부터 코로나19 데이터 저장 관련해서 23밀리언 파운드짜리 수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4월을 시작으로 인도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고요.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 백신이 잘 보급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적으며 죽음에 다다른 숫자 또한 적은 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백신의 발견 덕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과거 코로나19 때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백신이 원활하게 보급되고 있지 않은 인도 및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피해를 눈에 띄게 입고 있으며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여러 국가 정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은 팔란티어의 실적에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팔란티어가 2021년 2분기에 361.10밀리언 달러의 실적을 기록해주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약 43% 이상의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3분기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는 380.13밀리언 달러로 31.37%의 매출액 성장률을, 그리고 2021년 4분기는 399.38밀리언 달러와 함께 24% 정도의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갖고 있고요. 과거 1, 2분기에서 잘해준 만큼 3, 4분기 가이던스가 많이 줄어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이러한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를 깨는데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2021년에 궁극적으로 팔란티어는 총 1.5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출 성장률 30%씩이 아니라 28%씩만 성장해준다면은 2025년 4빌리언 달러의 매출액 장기 가이던스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12일 날 팔란티어의 실적을 앞두고 이번 실적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상해주는 개념인 Stock Based Compensation Expense가 2021년 1분기 대비해서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오를 것이냐를 잘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팔란티어의 고객 숫자가 성장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매출액인데요. 팔란티어는 2021년 2분기 매출액 361.10 밀리언 달러가 가이던스로 잡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돌파해줘야 하는 것이죠. 만약 2021년 2분기 매출액에서 훌륭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2021년 총합 1.5 빌리언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에 대한 부담이 3분기와 4분기에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어닝콜에서 3분기에 대한 회사 가이던스가 이렇게 380.13 밀리언 달러 이상임을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팔란티어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제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최근에 집필한 이 책이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